개장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2천억을 넘어갑니다. 그럼 오늘장 어떻게 의미를 둬야 될지 그럼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눠보죠.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금세 아래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우리 증시 이렇게 약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네, 우리 시장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약하죠. 어제도 아시아권 시장 다 올랐는데 우리 시장만 좀 약했었습니다. 뭐 기사 내용을 보면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가를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더 리스크를 크게 본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충돌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러시아가 이제 아시다시피 가스라든지 뭐 석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무기화 삼게 된다라면은 뭐 이머징 시장 쪽에서 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유럽도 그런 부분에 좀 반발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국내 시장은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전에 또 현금을 마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매도도 같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신용 물량에 대한 반대 매매, 또 장중 반대 매매 이런 부분들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관은 지금 오늘은 조금 관망하고 있지만 외국인들 장 초반부터 매도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항상 뭐 이머징 시장 쪽에서 매도할 때 국내 주식들 항상 좀 먼저 많이 매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솔루션 상장 여파가 계속적으로 좀 여진으로 남아있다. 뭐 아직까지 상장도 안 했지만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나마 조금 2차 전지 섹터 소재주들이 조금 강한 편입니다. 급락했었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대주전자 등이 좀 반등해 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엠캠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일단은 좀 플러스권 흐름이고요. 신흥 SEC라든지 하나기술 등도 플러스권 유지되면서 2차 전지 소재와 부품 섹터 쪽들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입니다. 장 초반이지만 대형주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약세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중심으로 해서 급락이고요. 급락이라기보다는 하락세 유지되고 있고요. 금융주들도 다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뭐 그런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시장 우려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뭐 원자재 섹터주들도 다 약하고요. 화학주 섹터주들도 실적 우려감에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일부 IT 종목들도 실적 발표한 기업들 급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PI 첨단 소재도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아까 실적 발표 때문에 좀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레포트가 나오면서 좋다라고 말한 SNS테크는 급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게임 일부 종목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행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까지도 소비주와 함께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 상대적으로 좀 약세 흐름 계속 진행되면서 벌써 2750대까지 내려앉은 모습이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부터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 데이터 나와서 먼저 속보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 수 어제자 기준으로요. 8,571명으로 역대 최다를 다시 썼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큰 영향을 미치고 워낙에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변종이라고 하죠. 처음으로 8,000명대 위로 올라섰다는 점,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 섹터의 반등 흐름입니다. 그 내에서도 또 반등세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아직까지 마이너스권 헤매는 종목도 있고 2차전지 소재 쪽 봐주세요. 네, 뭐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좀 길게 봐드렸었는데요.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지금 뭐 반등이 나왔습니다. 워낙 하락이 좀 컸던 섹터고요. 역시 좀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반대적인 급부도 좀 인정 부분이 있겠고 최근에 에코프로비엠 화재 이후에 급락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반등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 좀 리딩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실적에는 상당히 좀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기사는 계속 나와 있었지만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소재주들 흐름이 최근에 급락 이후에 다시 좀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선택받은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라면 경기에 그닥 민감하지 않고 정부나 글로벌 정책적인 방향들이 일관되다라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뭐 이제 전체 판매되는 자동차의 일정 부분을 전기차나 뭐 수소차 이런 부분으로 매출이 안 나온다라면 한 대당 벌금을 매기는 부가 방식이 되겠습니다. 벌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뭔가 좀
충당금 같은 형식이랄까요? 아니면 뭐 기부금 같은 형식이랄까요? 그래서 좀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면 전기차 시장의 뭐 확산 이런 부분들은 계속 경기와 상관없이 유지된다라는 점이 소재주들이 좀 안정적인 피신처로 조금 대우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오늘 시장 변동성 보이고 있지만 소재나 부품 섹터 쪽들 오히려 좀 한번 저가의 매수를 한번 발을 들여다보셔도 나쁘지는 않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해당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는 워낙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 많으신 섹터인데 이렇게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화학주 약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국제유가가 살짝 꺾이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패턴상으로는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뭐 100달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모습 속에서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군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뭐 대한유화도 신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PI 첨단 소재 어제 사실은 장중에 실적이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반응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증권가에서 안 좋다라고 재조명을 하니까 오늘 PI 첨단 소재는 11%까지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학 섹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좀 정말 산 넘어 산이네요. 여기쯤이면 바닥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불거지니까 또 유가에 대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화학주들은 어쩔 수 없죠. 뭐 원재료, 석유에서 원재료를 가져오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섬유 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뭐 PI 첨단 소재라든지 지금 코로인더 이런 하락 부분들도 전부 이런 부분에서 좀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외에 화학주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제품을 만들어야 될 때 원재료가 화학에서 오는 그러니까 석유에서 오는 그런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뭐 지금 나중에 유가가 조금 안정된다라면은 시장에서 좀 강한 반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더 올라가겠네라는 우려감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고 지금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레포트에 따르면은 정말 이보다 더 안 좋아지기도 어렵다. 뭐 지금 뭐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분리막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피력하고 있지만 또 역시 뭐 지금 여러 문제에 있어서 또 자동차도 좀 많이 못 팔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 그쪽의 실적 개선이 조금 더 더뎌진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증설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과거 1년, 2년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제품 가격 하락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원가 부담까지 겹쳐지는 이런 부분들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뭐 긍정적인 뉴스라고 한다라면은 최근에 조금씩 화학업체들이 가동률을 좀 줄이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그나마 조금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하락의 진정은 결국은 좀 유가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좀 잡혀준다라면은 미국과 러시아의 뭐 여러 가지 좀 대립적인 부분들, 우크라이나의 좀 대립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라면은 화학주들도 좀 서서히 좀 반등 시도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실적 발표 이슈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업들은 실적 발표할 때까지 조금 관망하시는 전략, 그러면서 유가의 방향성을 좀 봐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락을 좀 활용해서 장기적인 포지션을 짜시는 분들이라면은 서서히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개별 이슈 하나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분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선이 달갑지는 않죠. 이런 상황 속에서 포스코의 물적 분할에 대해 국민연금에서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와 계속해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오늘 살짝 밀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미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물적 분할 하더라도 분할 상장 안 한다라는 얘기를 또 했었고 좀 자사주 매입 소각 얘기도 하면서 지난번에 포스코가 반등했었는데요. 오늘 뭐 국민연금 찬성 이슈 때문에 하락했다라면은 그거는 주가에 뭐랄까요? 시장 때문에 빠진 거 플러스 뭐 심리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뭐 이 회사가 최근에 올라갔을 때 그런 기대치 이런 부분이 훼손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포스코 쪽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 좀 원자재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 좀 가공과 관련돼 있고 좀 유가가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 다 뭔가 좀
에너지가 좀 들어가야 되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뭐 쇠를 갖다가 그냥 녹일 수는 없으니까 뭔가 좀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녹여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도 다 약한 모습, 원자재 관련주들이 오히려 거꾸로 좀 약한 모습, 가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심리를 미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뭐 개인적으로는 포스코가 이렇게 해서 주가가 빠진다라면 역시 아까 화학주들과 마찬가지로 유가의 방향성만 잡혀준다라면은 오히려 좀 저가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 주가상으로 보면 지난번 저점이 한 26만 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코 자체적으로 그 가격대 깨지 않는지 좀 확인하시는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그 기업의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이 부분을 좀 고려한 좀 종목별 접근, 이런 부분을 좀 하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또 유가랑 또 갑자기 방향성 전환할 수도 있잖아요. 미국과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관계가 갑자기 급진전하게 개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대외 변수,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 정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유가라든지 경기라든지 아무것도 연동하지 않는 기업들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런 기업들마저도 지금 좋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경기에 가장 둔감한 종목을 사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겠지만, 또 경기에 가장 둔감한 종목이 바로 다 성장주들입니다. 또 성장주들은 또 금리 인상에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좀 약한 흐름인데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유가 문제가 지금 바로 당장은 해결이 안 되고 미국과 러시아 문제가 바로 해결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긴장감 안에서 충분히 좀 주가에 녹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긴장감이 실질적으로 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침범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은 또 나중에 빠르게 좀 해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오늘 뭔가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면은 2차 전지, 소재 쪽, 부품 쪽, 이런 쪽에서 조금 분할 접근해 나가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세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